안녕하세요. 문화일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 전 EBS 영어 강사 레이나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계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 정치계에 들어오게 된 저의 목표는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이 있어요. 네, 모두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또 모두가 배우고 싶은 그런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고, 또 무엇보다 입시 따로,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따로, 또 미래는 또 따로 챙겨야 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학부모, 또 학생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께 제가 좀 더 소통의 창구가 되고 또 더 나은 입법 활동을 좀 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포부를 가지고 제가 정치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주요 현안들이 매일 이제 쏟아지잖아요. 요즘은 정말 하루에도 여러 가지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당의 목소리를 또 대변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논평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 플러스 우리 당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가치 판단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글쓰기 활동도 매일 또 수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교육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국내파 영어 강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아킬레스건, 아픈 손가락으로 좀 여겨졌다면, 점점 강의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께 제 강의가 인정을 받고, 또 EBS 영어 강사 중에서는 그래도 국내파로 또 EBS랑 라디오 방송만으로도 독학으로 영어 강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의 이런 그 아이덴티티가 많은 분들께 한국에서 혼자서 영어 공부 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일종의 어떤 기감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자신감이 붙으면서 지금은 그 토종 영어 강사라고 하는 게 저에게 정말 중요한 자부심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첫 해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제 30대 초중반, 34,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연락을 좀 하고 지내는 제자들이 많아요. 이제는 뭐 누나, 같이 늙잖아,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그 수험생의 시기가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입시 문턱을 두드리지만 그때 생각했던 그 지식들과 생각들, 가치관들이 직업 세계로 얼마나 연결되느냐를 살펴보면 좀 허탈함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할 때 이게 인생의 전부인 양, 어떤 다른 탈출구나 다른 옵션은 없는 것처럼 늘 이것만이 정답이고 이렇게 해야 네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는데, 스스로는 좀 현타 아닌 현타가 왔었죠. 정말 아이들이 이게 전부인가. 그래서 교육 시스템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30이 넘은 제 제자들하고 가끔씩 또 이제 만나는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시대의식이 저를 정치계로 불러낸 것 같습니다. 사실 출마를 목적으로 당에 입당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날짜상으로 봐도 인재 영입이 되고 난 다음에 입당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 삐뽀삐뽀 소아과 저자이신 하정훈 선생님께서 먼저 인재 영입이 되셨는데, 그분께서는 출마는 하지 않고 이런 정책에만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딱 그분을 보고 나도 그러면 교육 정책 파트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왜냐면 교육은 여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교육 정책에 공약 개발을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인재 영입이 됐었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을 했지 그것들이 이제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파장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죠. 그래서 강의가 좀 다치고 또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날 인재 영입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뒤에 방송국에서 바로 전화가 왔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강의를 닫아놓고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좀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떠한 해명도 못하고 강의는 강의대로 닫힌 채로 8일 정도가 흘렀고,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죠.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사나 공무원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강의를 하나하나 이제 뭐 강의별로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제가
EBS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제가 없었던 것도 어쨌든 다 모든 게 다 제 불찰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기보다 그때 그렇게 좀 불편을 드린 만큼 2배, 3배 더 열심히 교육 정책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략공천으로 제가 정말 친구 한 명 아는 사람 없는 동네에 전략공천을 받아서 갔어요. 일종의 자객공천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 5선 하셨던 국회의원이 이미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대항마로 전혀 정반대의 후보를 내세우겠다라는 게 당의 전략이었는데 막상 그분께서는 공천을 못 받으셔서 또 그 지역에는 또 저처럼 이제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죠. 저는 그때 아무래도 당에 오래 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 얼마 전까지도 교육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어떤 가치관을 많이 공유한다거나 좀 쉽게 풀어드리면 뭔가 전투력이 막 있고 쌈따기 기질이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 후보랑 어떤 행사를 가면 인사 한마디 하고 싶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간 잠바, 파란 잠바. 근데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승패에 관계없이 나중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의 패배 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대방을 뵀을 때도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타적인 삶을 또 많이 살아오신 분이시고 해서 그분이 되어도 오산시에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실 것 같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우선은 정치를 전혀 모르고 의병처럼 그냥 뛰어들었던 선거였어요. 캠프나 선거 공식도 전혀 모르고 그냥 맨몸으로 차 하나 끌고 그냥 오산시청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찍어서 가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저렇게 선거를 치러냈고 그때까지 그 당시에 그 비대위 지도부와 라포가 있는 관계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써서 당의 정책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였지 누구를 잘 알아서 누구의 사람으로 당을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바뀌고 지금 2세 지도부에서 대변인을 맡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런 고민은 사실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저를 비롯한 다른 대변인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신 분, 언론인 출신, 그리고 지금 MZ세대 우리 박민영 대변인처럼 통쾌한 사이다 같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가스 민영수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가스알명수 같다. 근데 그런 정말 기라성 같은 대변인들과 함께 제가 어떤 저만의 고유한 목소리와 컬러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솔직히 많이 했죠. 세상이 지금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서울대에 유기준 교수님 팀에서 2090년에 미래사회 계급의 전망표 혹시 보셨나요? 그 피라미드를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AI 관련된 지식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 중에 1명, 그리고 또 그 밑에 계급이 연예인이나 정치인, 근데 그 밑에는 인간이 아니고 AI, 나머지는 다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중에 99만 9,997명이 되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런 도표를 보면은 과연 이런 세상에 다양한 새로운 어떤 삶이 펼쳐지는데 그게 우리 교육이 얼마만큼 준비를 시켜주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우리의 633 학제는 5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런 정말 모던 타임즈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거대한 어떤 시스템, 교육 시스템 안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그 쳇바퀴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대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역대 새로운 정권이 또 들어서고 또 새로운 교육 수장이 또 인선이 되고 할 때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을 또 내잖아요. 그런데 교육 현장의 목소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감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권 초에 밀어붙이듯이 시작을 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정권이 바뀌면은 또 시대가 바뀌면은 있던 정책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깔끔하게 폐기를 하고 그 위에 새로운 정책을 얹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책을 계속해서 벽지 위에 새벽지 계속해서 벽이 점점 좁아지면서 벽지만 이만큼이 쌓이게 되는 바닥도 그렇게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비 아끼려고. 그게 교육 현장이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잡무만 늘어나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전 정책과 플러스 새로운 정책이니까 계속해서 사교육의 어떤 컨설팅에 의존을 하게 되고 너무나 복잡하게 이 교육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플하게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은 정말 많았어요. 부처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공직을 원래부터 행시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우리가 늘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늘공분들이 계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공으로 정무직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정말 촘촘하게 시스템화되어서 돌아가는 그 거대한 교육부라는 부처 안에서 전혀 교육받지 못한 어공이 들어와서 분위기 파악하고 또 라포 형성을 하고 그분들께 최대한 부담을 덜 드리면서 뭔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새로운 정책을 인큐베이팅을 하고 이런 데에 시간이 사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알 것 같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조금씩 해나가는데 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무엇보다 아쉬운 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름업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상회담 전에 바로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하고 탄압을 한 것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어떤 멘트를 또 올리셨잖아요. 메시지를 올리셨고 그 뒤에 정상회담이 열려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 거 터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 회담에서는 분위기가 그래도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상당히 칭찬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스무스하게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탄압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를 우리나라를 또 배려를 하면서 비공개 때 이따가 나중에 따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원한다면 지금 답을 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내가 분명 실수한 걸 거야. 요렇게 이제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이미 물증, 심증 같은 게 있는데 상대를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을 이미 첩보를 들었는데 왜냐면 인텔리전스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표현을 누가 기띔을 해주지 않았거나 대통령에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정보당국으로부터 들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 네, 그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지. 한국은 그래. 한국이 절대 그런 나라는 아니지. 내가 뭔가 오해한 걸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했다? 미안, sorry. 이게 아니라 한국이 그랬다고? 니들 진짜 교회를 탄압해?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건데 그거를 I'm sure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응, 난 확신해. 나는 오해가 풀렸어. 이렇게 지금 직역을 해버린 건데 네, 문맥은 그게 아니었죠. 문맥과 이전 상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맥락을 가지고 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그런 발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그 문장을 해석했더라면요. 설마 한국이 그랬을 리가 어떻게 하다 한국이 저렇게 됐지? 라는 그런 해석이 나와야 맞는 거였는데 그렇게 만약에 강유정 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국내의 이 지지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합의문도 필요 없을 만큼 잘된 대화였다. 그리고 뭐 피스메이커, 뭐 페이스메이커 얘기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앞에서는 화기애애했지만 비공식장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의전도 못 받고 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 지방선거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에 지도부가 변할 것인가 그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원내에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의 뭐 이해관계나 사정은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정치 컨텐츠의 뭐 생산자가 지금은 됐지만은 소비자로 대부분을 살아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정치를 남 얘기처럼 그냥 어떤 삼국지 읽듯이 읽어 내려간다면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부 통합이고요. 리더가 이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거나 혹은 힘을 과시를 하면 사람들은 모여서 뭉쳐서 같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님께서 또 당대표가 되셔가지고 당을 열심히 이끌고 계시는데
원내에 입성하신 지가 아주 오래되신 분도 아니고 선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원내에 계시는 분들도 또 그렇고 또 당원분들도 그렇고 일부는 여전히 물음표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을 얼마만큼 하나된 목소리로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통합해 내느냐에 따라서 장 대표님의 지지율도 당 지지율도 저는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디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입법도 저희 거의 무방비로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필리버스터 말고 장애투쟁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사실 너무 절망적인데 너무나도 대한민국 이 헌법 역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을 때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 물음표를 낼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서 구호를 외치고 또 메시지를 내고 또 중도분들도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이거는 국힘 말이 맞지 라고 하게끔 해서 계속 지선 전까지 한 분, 두 분 모시고 오는 걸 하려면 일단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속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슈에 대해서 바로바로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아니면 메시지 관리 역량도 지금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저는 보수의 가치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치가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위협을 받고 있고 법치국가로서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대한민국의 건국 그 자체, 에센스를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꽉 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의 보수 정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거의 건국전쟁 시기처럼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좀 투철하게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40대, 50대 분들한테 많이 좀 약한 당이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0, 20, 30에겐 또 강세인 당이에요. 그분들이 이제는 40대, 50대까지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젊은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보고 10년 뒤를 보고 또 미리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그 트럼프 대통령 과거 6년 전에 연설을 보다가 제가 소름 돋는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문장이에요. Socialism advances under the banner of progress, but in the end it delivers only corruption, exploitation, and deca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주의가 진보라는 배너, 이 깃발 아래에 advances,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corruption, 부패, 그리고 exploitation, 착취, 그리고 and decay, 세 테마를 가져온다는 거죠. Socialists profess a love of diversity, but they always insist on absolute conformity. 이 사회주의자들이 언제나 주창하는 것은 a love of diversity, 다양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레인보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죠? 네, 무지개. But 하지만 they always insist on, 근데 언제나 강요하는 건 뭐냐면 absolute, 완전한, 절대적인 conformity. con 그러면 뭔가 하나거든요. 하나로 뭉치는 거. form, 형태가 같은 거니까 획일성이 되겠죠. 저는 이게 교육 현장에서 떠오르더라고요. 꿈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유가 있는데 획일화된 시스템 안에 아이들을 가두려고 한다는 거. 네, 이중적이죠. 모순적이고요. 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대답을 하면 너무 속보이는데 장동혁 수석 원내 대변인. 왜냐면 그때 제가 장동혁 지금 대표님이 어쩌면 대권 주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2024년에 전당대회 때 그때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좀 현장 활동들이 우리 지금 국민의힘 TV에 보면 유튜브 쇼츠로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회자가 되는 그런 재미난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연설문을 보좌관에게서 못 받았는데 연설문 없이 그냥 하겠다 했는데 정말 역대급 연설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전 정말 인상적이었고 또 원내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셨을 때도 그분의 이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소화되기가 너무나도 좋은 형태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주셨고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힘있고 쉬우면서 명쾌한 그런 논평이나 또 온마이크를 해주셔서 롤모델이다 하면은 장동혁 대표인 것 같습니다. 처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일관적이고도 또 합리적이고 또 모든 국민들께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신의가 있고 보수의 가치를 잘 생각하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문화일보 구독자 여러분, 한가위를 맞아서 지금까지 계획해 오셨던 많은 것들이 또 중간평가가 되고 또 오랜만에 가족분들께서 다 모이셔서 담소를 나누고 또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장이 열릴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실망을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메시지들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다 그냥 소탈하게, 진솔하게 가족분들끼리 대화를 해주시면서 그 끝에는 결국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는 당이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어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그 뜻 받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매력있고 또 힘있고 또 무엇보다 우파 정당으로서의 강인하고도 그리고 또 합리적인 면모를 여러분들께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많은 사랑받는 그런 당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 네,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